This video is intended for educational and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tax, legal, or financial advice. Viewers should not rely on this content as a substitute for professional advice specific to their situation.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렌지 카운티 부에나팍에서 CPA로 일하고 있는 JBA CPA의 안보현 회계사입니다. 세금 보고를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1, 2년 전까지만 해도 은행에서 이자가 아주 높으니까 이자율 좋은 은행의 CD를 사느라고 손님들이 많이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세금 보고를 할 때 보니까 이자 소득이 늘어서 이 때문에 소셜 시큐리티에 부과되는 세금이 증가하게 되고 결국 전체 세금이 훨씬 더 늘어나게 되는 결과를 보는 거죠. 그 사람들이 세금을 다 내고 나니까 결국 뭐 남는 게 하나도 없네 라고 하시는 손님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사회보장연금에 대한 과세 구조와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보장연금은 1980년대 중반부터 과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선이 80년 이후 지금까지 40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소득은 오르고 물가는 올라가는데 기준점은 그대로니까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사회보장연금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싱글로 보고하시는 분들은 과세 소득의 25,000불까지는 세금이 없는데 25,000에서 34,000불 사이가 되면 받으신 소셜 시큐리티의 절반이 택서블 인컴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또 이 소득이 34,000불을 넘게 되면 받은 소셜 시큐리티의 최대 85%까지 과세가 됩니다. Married Filing Jointly인 부부 공동신고도 과세되는 구간은 다르지만 결국 같은 구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Provisional Income이라는 개념입니다. 소셜 시큐리티 과세 여부를 정하는 이 Provisional Income에 대한 계산식은 우리가 보통 세금 보고에서 소득이라고 일컫는 Adjusted Gross Income인 조정 총소득에다가 세금 보고할 때는 텍스가 면제가 되는 이자 소득, 예를 들어서 Municipal Bond에서 발행되는 이자 소득을 더하고 거기에 추가로 소셜 시큐리티의 절반을 다 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싱글로 보고하는 어떤 분의 조정 총소득이 2만 불이고 세금 보고상에서는 면제를 받았지만 프로비저널 인컴에서는 면제 대상이 아닌 면제 이자 소득, 예를 들어서 뮤니시플에서 받은 소득이 2,000불이고 그리고 사회보장연금을 18,000불 받았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이분의 프로비저널 인컴은 AGI 2만불에 면제소득 2,000불에 사회보장연금의 반인 9,000불을 더한 31,000불이 됩니다. 싱글인 경우 25,000불 이상이면 과세 대상이 되고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50%가 과세 대상인 구간에 계시므로 25,000불을 초과하는 6,000불에 대해서 50%인 3,000불 받으신 소셜 시큐리티 전체 금액 중에서 3,000불은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과세 대상 소득이 됩니다. 결국 소셜 시큐리티에 부과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프로비저널 인컴을 관리하는 걸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프로비저널 인컴을 줄이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자와 배당 관리입니다. 은행 CD나 일반 예금 상품은 보통 텍스 이연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당해년도에 이자가 생기면 바로 소득으로 보고하고 A제됩니다. 예를 들어서 20만 불을 CD에 넣어서 3% 이자를 받게 되면 매년 6천 불이 소득으로 보고되고 AGI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소셜 시큐리티 과세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돈을 어뉴어티나 IRA 같은 세금 이연 상품에 넣으면 자산을 인출하기 전까지는 과세 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의 AGI가 올라가지 않으니 연금에 대한 과세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는 Asset Allocation, 즉 자산 재배치 전략입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당해년도 소득을 직접 늘리는 자산들은 반드시 세금 이연 효과가 있는 은퇴 계좌 안에서 관리를 하고, 반대로 배당이나 이자는 적지만 장기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자산들은 일반 투자 계좌에서 관리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배당 펀드는 세금 이연 효과가 있는 IRA에서 관리를 하고, 장기 성장형 주식이나 ETF 같은 상품들은 일반 계좌에서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순서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401k나 트래디셔널 IRA 같은 계좌는 조기 인출하면 페널티가 붙고 인출한 금액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증가됩니다. 따라서 소셜 시큐리티에 대한 과세도 올라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캐시플로우가 필요할 때는 로스 IRA나 리버스 모기지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게 권장되고 있습니다. 로스 IRA 같은 경우는 Qualified Withdrawal 조건만 갖추게 되면 세금이 전혀 없으니 아주 좋은 상품입니다. 다만 로스 IRA에 들어가 있는 자산은 가능하면 최소한만 인출을 하시고 최대한대로 오래 보관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모든 전문가들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비가 필요할 때는 IRA에서 직접적으로 돈을 빼시기보다는 리버스 모기지 같은 론을 활용하시는 것이 훨씬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당장의 AGI를 늘리지 않으니까 소셜 시큐리티 과세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사업소득이나 투자소득의 조절입니다. 개인사업, 파트너십, S코퍼레이션 소득이 있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소득이 개인 과세로 넘어오기 전에 반드시 모든 비용을 꼼꼼하게 공제해서 최소한의 소득만 개인 소득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게 바로 로스 하베스팅 전략입니다. 손실난 주식을 그냥 놔두지 말고 매도해서 자본 이익을 줄이고 최대 3,000불까지 일반 소득에서도 공제할 수 있으니 소셜 시큐리티 과세를 조절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62세부터 소셜 시큐리티를 받을 수는 있지만 Full Retirement Age를 지나서 70세까지 연금 수령을 미루면 매년 8%씩 수령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상 굉장히 안전하고 현명한 투자가 됩니다. 8% 이자 수익이면 굉장히 좋은 투자 수익률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의 소득을 줄여 소셜 시큐리티 과세를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받는 금액 자체가 훨씬 커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훨씬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Roth Conversion입니다. 트래디셔널 IRA를 로스 IRA로 바꾸게 되면 물론 전환하는 그 해에는 세금을 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로스로 전환하고 나면 Qualify Withdrawal 자격을 유지하는 한 이후 인출되는 돈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AGI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셜 시큐리티 과세를 줄이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가능하면 소셜 시큐리티를 받기 전에 트래디셔널 IRA에 있는 자금을 로스 IRA로 최대한 많이 전환해 두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 다음은 HS와 529 플랜입니다. HSA는 세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자금을 불입할 때 소득을 공제할 수 있고 불입한 자금이 투자돼서 불어나는 동안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그리고 이 금액을 의료비로 인출하는 한 인출하는 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529 플랜도 비슷하게 애프터 텍스로 들어가지만 인출 전까지는 세금 없이 불어나고 교육비로 쓸 때는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2025년 법 개정 이후에는 교육비로 인정되는 범위가 훨씬 넓어졌기 때문에 아이나 손주의 대학 학자금 외에도 여러 관련 교육 지출에 활용하게 될 수 있어서 훨씬 유리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QCD, 즉 Qualified Charitable Distribution입니다. 70세 반 이후에는 IRA에서 자선단체로 직접 기부할 수 있는데 2025년 기준으로 개인당 10만 8천 불까지 가능합니다. 부부라면 2배인 21만 6천 불까지 가능합니다. 이 금액은 RMD로 간주되면서 과세 소득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소셜 시큐리티에 대한 과세를 크게 줄이는데 대단히 효과적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소셜 시큐리티 과세는 피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프로비저널 인컴을 낮추는 데 집중하게 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자와 배당 관리, 자산 배치, 인출 순서 조정, 로스 IRA로의 전환, 그리고 HSA나 529 플랜, QCD까지 잘만 활용하신다면 훨씬 세금 효율적인 은퇴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은퇴 소득이 세금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미리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실행 전에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